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은 실전 수학시험에 바로 적용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적어도 10점 이상 향상시켜서 등급 하나 정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데 전제 조건이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그대로의 실력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세 가지 노하우를 잘 받아들여서 적용만 한다면 추가 노력 없이도 성적을 10점 이상 올릴 수 있는 특급 노하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수학 문제를 풀 때 이것은 한 달이나 세 달 전서부터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준비만으로도 똑같은 양의 문제를 풀어도 성과는 훨씬 크게 나타나는, 약 한 달부터 세 달 동안 어떤 전략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몸 안에 생체 시계를 수학시험 스케줄과 맞추는 겁니다. 수학시험을 아침 9시에 보니까 아침 9시에 수학 실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학시험 시간, 예를 들면 45분 또는 50분 동안 소요되는 수학시험 기간을 내 몸에서 인식하고 느끼고 체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 및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집을 풀 때 대부분 타이머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한다 해도 단원별 문제풀이 또는 일반 문제풀이에서 타이머를 사용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단원별 문제를 그냥 실전처럼 풀지 않고 연습 삼아서 풀 때 타이머를 이용하는 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타이머를 사용하라는 것은 그런 데다 적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약 3개월 전부터 또는 최소 아무리 줄여도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는 반드시 수학시험 실전 형태와 똑같은 기출문제 또는 그 개수의 문항, 그리고 그 시험을 치르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조건을 준 상태에서 타이머로 수학 시간을 체크업하면서 그 같은 개수의 문항을 푸는 완전한 실전 시간 트레이닝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연습하지 않으면 정작 진짜 실전 수학 시험에서 큰 성과를 얻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계를 보지 않아도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면 몇 번까지 풀지,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앞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직관적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시간 감각을 몸에 완전히 체득시키지 않는다면 실전 시험에서 시간 때문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간 정도 풀었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앞에 부분에서 어떤 문제에 막혀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뒤에는 아예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풀지 못하거나, 다양한 시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철저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실력은 좋으나 시간 때문에 수학 성적을 망치는, 그리고 성적을 깎아먹는 일이 아주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것은 아마 지적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아주 중요하다고 느꼈던, 그래서 실전 시험장에 가는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고 머리에 각인시켰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수학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문제가 만약 20문제라면 또는 수능 30문제라면 1번부터 30번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완벽하게 풀어서 내가 마지막까지 수학 문제를 다 푼다라는 한심한 생각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1번부터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서 30번까지 다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몇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누군가가 아니 나는 1번부터 30번까지 순서대로 그냥 쫙 풀고 다 맞던데, 이런 분은 제 영상 시청할 필요 없습니다. 제 영상은 그런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한 수학 천재나 초영재에 대한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나머지 99%의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당장 아주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영상이니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리에 각인시키시길 권합니다. 다시 한번 수학 문제는 1번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격파해서 빠짐없이 풀어내고 마지막 엔딩을 끝내는 그런 시험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중간에 반드시 넘겨야 될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넘겨야 될 문제가 발생한 순간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다. 한마디로 일상적인 상황이구나. 그래서 마음 편히 쿨하게 문제를 넘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강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부터 30번까지 제가 수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팁은 그리고 제가 말하는 노하우는 내신 시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비유하기 좋게 수능 1번부터 30번까지 하나하나 풀면서 하나도 안 막히고 정말 30번까지 완벽하게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 번의 어려움이나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러한 목표를 갖고 수학 시험에 임한다면 대략 20번대 초반 아니면 10번대 후반에서부터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멘탈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멘탈이 붕괴된 결과는 처참합니다. 왜 멘탈이 붕괴되냐?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학생들은 제가 지금 딱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한번 우리 실전 수학 시험 경험을 떠올려 보죠. 문제를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데 갑자기 14번에서 막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늘이 노래지고 눈이 핑핑 돕니다. 자, 이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까짓 거 넘기고 나중에 다시 와서 도전하면 되지 라고 쿨하게 넘기는 학생들은 멘탈도 붕괴되지 않고 그리고 그 14번을 넘기고 15번, 16번을 아주 쿨하게 다시 도전해서 풀어냅니다. 왜? 어차피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나오진 않으니 어려운 문제가 중간에 돌처럼 탁 박혀있다 하더라도 그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사뿐 넘어서 다음 트랙을 아주 잘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막히는 문제, 두어 문제, 한 세네 문제 패스시키고 풀 수 있는 문제는 가볍게 다 풀어 제끼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남은 시간 동안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당황하지 말고 왜? 풀 문제는 다 풀었으니까 지금부터 맞히는 문제는 보너스다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갔던 문제를 도전을 하면 멘탈도 탄탄하게 유지되고 실력도 그대로 발휘할 수 있으면서 절대 무너지는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돌부리에 탁 걸리면 걸려서 완전히 정말 완전히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 만약에 14번 15번에서 막혔다 그래서 패스를 어쩔 수 없이 시켰다 물론 패스도 쿨하게 시키지 못하죠. 억지로 시켰어. 그 다음 15번 16번은 다 완전히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15번 문제를 풀면서도 계속 14번만 생각해. 17번 문제를 풀면서도 14번만 생각해. 왜? 못 풀었으니까. 그 못 푼 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결국 뒷부분이 다 초토화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실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실력보다 15점, 20점씩 마이너스 당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수학 시험은 절대 1번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하나도 막힘없이 푸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말 꼭 명심하세요. 만약에 초영재나 천재가 아닌 아이가 수학 1번부터 30번까지 막힘없이 풀 리도 없고 그 초영재가 아닌 아이가 수학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패스를 하는 거다. 쿨하게 자기가 약간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는 문제를 가볍게 패스하고 멘탈이 붕괴되지 않으면서 그 다음 문제를 아주 여유롭게 풀어내는 애들이 초영재나 수학 천재가 아니어도 만점에 이를 수 있고 그런 아이들만이 당당히 만점을 거머쥘 수 있다. 이 얘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한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음가짐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면 이 세 번째는 바로 적용 가능한 아주 중요한 팁이라는 거. 이것은 뭐냐면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실전에서 수학 시험을 보고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가 막히면 쿨하게 넘어가라고 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쿨하게 넘어가되 반드시 흔적을 남겨놓아야 됩니다. 아마 이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실전 수학시험에 항상 적용했던 방법이고 이 노하우는 그 어느 책, 어느 영상에서도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문제를 넘길 때 자기가 그 문제를 넘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딱 읽었는데 아무런 실마리가 생각이 안 나. 너무 어려워서 어디서부터 진입해야 될지 깜깜하다. 그러면 넘기면서 X, 흔적을 X라고 쳐놔야 돼. 두 번째, 이거는 시간만 좀 주면 내가 당장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격파가 가능해. 한마디로 풀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때는 세모를 치고 패스. 그러니까 흔적을 세모로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요게 마지막, 요게 중요한 겁니다. 딱 읽었을 때 풀이 방법은 거의 생각나요. 그런데 너무 길어. 그 과정이 너무 길 것 같아. 그래서 그 문제를 풀다가 뒤에 쉬운 문제를 놓칠 것 같아. 자, 이런 것도 패스시켜야 됩니다. 그때는 쿨하게 패스하면서 별표를 치세요. 별표, 세모, X. 이 세 개의 흔적을 남겨놓으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냐? 문제를 패스해도 걱정이 별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에 흔적을 다 남겨놨거든. 특히 다 끝까지 가서 자기가 풀만한 문제를 다 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도전해야 될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당연히 별표겠죠. 자기가 패스한 문제 중에 별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는 무조건 풀이 과정이 생각났고 그러나 그 풀이 과정이 너무 노가다일 때 또는 너무 길어진다고 느꼈을 때 제껴놨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1차적으로 풀어 놓고 그 다음 도전은 세모. 왜? 세모는 좀 생각해 봐야 되고 풀 수 있을 수도 풀 수 없을지도 잘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걸 다 해결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마지막 X를 표시한. 한마디로 처음 읽었을 때 깜깜했지만 그래도 다시 도전할 시간이 있으니 도전하는. 지금 제가 말한 별표, 세모, 그리고 X 순서로 패스시킨 문제를 도전하면 정말 기적적으로 상상하는 이상으로 시간이 단축되고 시간이 여유롭게 남고 왜? 우리는 풀만한 문제만 먼저 다 풀었으니까. 그리고 만만한 문제를 다 풀고 특히 중간에 박힌 짱돌 그리고 중간에 일부러 선생님들이 박아놓은 시간을 잡아먹는 엄청난 노가다 문제들을 다 패스시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때 그 후처리 문제들을 순서별로 각계격파하고 공략하면 정말 제가 아까 맨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수학 문제를 안 풀고 더 이상 실력을 올리지 않아도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내 실력을 가지고 최소한 10점 이상 그리고 수능 등급으로는 한 등급 이상은 완벽하게 올릴 수 있는 그리고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노하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